예,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모시겠습니다. 이 박성중 의원,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가장 용감하게 선두에 서서 이 좌파들과 투쟁해온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박성중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고성우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더 자주 나와서 국회 이모저모 또 세상의 이모저모를 많이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그 미디어 쪽으로 쭉 예, 제가 가방이로 지금 6년째 있습니다. 예, 간사도 4년째 간사로 계시고 또 미디어 특위 미디어 특위 위원장도 했고 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본부장도 했고. 예, 그렇죠. 그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네네. 또 뭐 사실은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네네. 민노총에서 핵심인 민언련 예. 예. 이 언노련이 거의 모든 지상파 정편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신문까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 언론 상황이 완전히 기울어진 우리에게 불리한 구조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바로잡으려고 투쟁해 오셨지만. 예, 8개월이 됐는데도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KBS를 이야기한다면 네. KBS 사장, 부사장, 본부장, 밑에 부장, 뭐 저 보도본부 전체 네. 전부 민언련, 네. 민노총의 언론인 출신들 예. 이분들이 다 장악하고 하나도 비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조가 방송의 어떤 논조라든지 이게 그대로 가고 있죠. MBC는 더하고 예. 뭐 YTN 연합뉴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정말 천신만고 끝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 예. 당선시키고 정권 바꿨는데 네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KBS 이사진 같은 경우는 11명입니다. 7대 4입니다. 여당이 7, 야당이 4입니다. 예. 2명만 바꾸면 6대 5가 됩니다. 저희들은 억지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사 무슨 학교를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집으로 간다든지 네. 교회를 간다든지 성당을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노조원들이 가서 완전히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명을 또 MBC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까지 갈았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법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가 중요합니다. 올해가 MBC 사장이라든지 또 네. MBC 방문진 이사라든지 아. 또 방통위 위원장이라든지 네. 방통위 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교체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기가 다 돼서. 네네 예. 올해가 굉장히 정점인 시기다. 대전환의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박성중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지상파 정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 지난 5년간의 그 자유파의 투쟁 과정에서 그 자유파 유튜브들이 맡아야만 했던 그 이 역할이 있잖아요. 예예. 또 그에 따른 엄청난 그 부담도 있고요. 네네네. 이거는 전혀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네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고 탄압. 예예예. 그 실상은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뭐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제가 세스 2023이라 해서 미국 네. 라스베이거스 예. 단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 예. 거기에 내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구글, 네. 한국에 있는 구글 코리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 본사를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네네.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 가서 바로 이 노란 딱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네네.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예. 우선 노란 딱지가 이 하나의 제재다. 제재를 가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유도 없이 가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노란 딱지를 붙일 때는 사전 예고를 해라. 네네. 하지 않으면 우리 법으로 문제를 삼겠다. 아, 두 번째, 또 노란 딱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인 기준이 영어로 돼 있지만은 네. 노란 딱지 한글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글로 한국 사람의 심판관이 있든지 아니면 AI 알고리즘도 한국어로 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공개를 하기, 일반에 공개하기 힘들다면 네. 우리한테 보여라. 아, 사전 한번 체킹을 해서 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네. 이런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올해 내에 뭔가 구체적인 상반기 내에 어떤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법으로 조치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하여튼 이제 올해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예,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네, 방송도 신문도 포털도 전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쪽만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쪽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유튜브였거든요. 네, 이 유튜브를 바로 노란 딱지라는 어떤 광고 어떤 제한의 이런 예. 조치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그 보수 유튜버들이 제한을 받았는데 네, 네. 하여튼 거기 제한 받지 않도록 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대담하고 있는 박성중 의원,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왔던 많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네네. 뭐 박대출 의원이나 예. 다 같은 과방위 예. 의원으로서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제가 그때 전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5년간 끊임없이 저 좌파들하고 또 구글 코리아하고 싸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준 덕분에 그나마 광고 탄압은 받아도 방송이 중단되지는 않는. 네네. 사실은 중단 위기가 여러 번 여러 번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저희 고성국 TV만 하더라도. 저한테도 뭐 여러 사사건건이 많이 오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전부 해결하는 그런 뭐 전체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별적 건건이 해결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대출 의원이나 우리 지금 대담하는 박성중 의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성중 의원이 서울 지역의 재선 의원이세요. 네네네. 그 지역구가 서초죠. 예. 지금 수도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전대가 벌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전대의 그 대결 구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수도권 연대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꼭 수도권 연대가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국 선거에서 우리가 과반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수도권 연대론이라는 것이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또 해당 주자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인 뭐 이런 연대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내는 것은 역시 조금 열세 있는 분들이 어떤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선거 전략상의 어떤 그런 전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총선에 수도권을 승리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 121석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17석, 10% 조금 넘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40%, 50석은 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어떤 전대에서도 있던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최고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 중에 5명이 다 수도권입니다. 서울에 4명, 인천에 1명. 그리고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5명 중에 4명이 저희 가방이 소속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뭐 장경태 이런 4명이 또 가방이다 보니까 제가 간사 1명으로서 싸우는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쪽이 과방위가 집중되는 거는 그만큼 이 공중전,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쪽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뭐 수도권 연대다 아니다를 떠나서 누가 대표가 되건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의 승리를 못하면 전국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당 대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 대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오면 당연히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대표가 지역 선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에 오셔서 대표가 해도 대표가 저보다는 인기 좋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훨씬 더 그렇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어떤 성공적인 정부 운영 그리고 지지율의 상승, 이것이 가장 절실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핵심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30%대 회복하고 40%대. 네네. 그러니까 몇 번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30%대로 또 조금 한 40%대 조금 밑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선 때 얻었던 48%는 회복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총선 전까지. 네네. 그리고 희망하기로는 55% 정도까지는 이걸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자. 집권당한테 힘을 좀 모아달라. 이게 국민적 설득력을 갖게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50%를 돌파해야 네. 우리가 총선도 쉬워지고 예. 또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한번 좀 맡겨다오. 우리가 진짜 그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또 다른 국민이 더 편히 살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보겠다. 뭐 이렇게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회도 169석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개의 법안을 내서 뭔가 개혁을 해보려 해도 그중에 15개 별로 그냥 여야가 동의가 가능한 15개 정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뭐 90개는 아예 그냥 통과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네. 예산도 우리가 진짜 중점을 두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뭐 법안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새로운 최첨단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뭐 그 바이오라든지 위성 발사체라든지 뭐 다양한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게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외국 업체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런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무슨 이런 걸 하나도 안 해주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어려움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세요. 네네. 어쨌든 이제 이 지지율을 그렇게 4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희망으로는 50%대까지 좀 진입을 시켜야 될 텐데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우리 박성정 의원이 뭐 당내에서는 워낙 전략통이시니까 그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대로의 어떤 추세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순방에서도 보다시피 역대 어느 대통령도 나가서 이렇게 경제 이런 실리 외교 이런 관련해서 뭐 100억 불 이상씩 이렇게 어떤 걸 따오는 게 없었거든요. 300억 불이 이번에 300억 달러 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전부 308억 달러. 예, 308억 달러. 그리고 실제 300억 달러 플러스 또 실제 46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66억 불로 되고요. 61억 불요. 그다음에 저 덴마크의 여러 풍력회사 그것도 3억 불 해서 전체로는 360몇 억 불이 거의 40조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이런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이 많이 좀 적극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또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 지금까지는 워낙 야당의 어떤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 돌파를 해가지고 어떤 상반기 내는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반대를 좀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 플러스 또 국민에 다가가는 다양한 개혁 조치들 각 장관으로 하여금 진짜 피부에 닿는 개혁 조치를 발표하고 실행하고 해서 국민들 속에 다가가는 그런 걸 한다면은 결국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연내는 50%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박성중 의원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런데 왜 저런 내용을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텐데. 뭐 기존의 지상파 종편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전달을 해도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숫자 몇 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감나게 체감도 높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홍보 기능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평소에 느끼거든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부족하다. 대통령은 기존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네. 훨씬 그 리버럴하게 예. 다양하게 발표하고 다양하게 어떤 언론인과 접촉을 통해서 네. 다양하게 그 공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뭐 국무총리라든지 각부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을 국민한테 솔직하게 또 진실하게 또 뭔가 국민들이 공감이 가도록 가슴에 와닿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예. 그거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야단만 칠 수도 없고. 일단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은 대통령도 각자 자기 분야에는 자기가 대통령이다. 예. 각부 장관이 본인이 대통령이다. 네. 이런 생각하에 강력하게 좀 국민들한테 친숙하게 어필하라. 네. 그리고 또 그런 걸 교육이라든지 또 워크숍을 통해서 좀 그것도 하고 또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하고 자주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런 걸 자꾸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어떤 노력,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은 어렵게 이 비대위를 거쳐서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8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월 3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을 하니까 네네. 지금은 뭐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난 한 3, 4주간에 그 전대를 둘러싼 그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번 그 설 민심에도 보면 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경제 어렵다는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야, 그 왜 내부에서 그렇게 싸우냐 이런 그 야단들을 많이 치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삐아프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내부의 싸움, 내부의 디스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까지 그 했기 때문에 이 당의 어떤 지지율을 네. 많이 까먹는 그런 큰 요인이 됐거든요. 네. 이번에도 뭐 나경원 전 대표 네. 이런 관련 네. 또 뭐 이준석 관련해서도 계속 예. 수시로 나오고 또 유승민 관련해서 수시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내일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입장 표명을 네. 11시에 한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니까 네네.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를 하든 불출마를 하든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면 네네. 이제 그때부터 출마하면 이제 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해 나가면 되는 거고 네네. 불출마하면은 나경원 변수는 그때부터 사라지는 것이니까 예. 이제 일단락은 되겠습니다만 네. 그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지도부 구성이 그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당을 정말 힘있게 만들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지지율에도 오르고 이게 서로가 플러스 알파 효과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그 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그 전당대회를 보면 여야를 가리지 네. 않고요. 보면은 그 전당대회를 가장 재미있고 또 뭔가 뭔가 순박감의 어떤 긴박감이 있고 예. 뭐 이런 게 있는 전당대회는 끝나고 나면은 네.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올라갔죠. 그 당이 그것도 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뭐 이재명 그 전당대회라든지 또 다른 걸 보면은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분란 또 언론의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게 많이 그 더 씌워진 이런 전당대회는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는 그런 현상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이것이 다 일소돼서 한 팀으로 뭔가 좀 재밌게 다이내믹하게 이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나경원 대표가 만약에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어떤 복잡한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김기현 대표가 1등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가 최근에 뭐 안철수 전 대표가 2등 정도로 가고 이현이 2등 정도로 가고 있고 나경원 대표가 지금 3등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최근 여론조사 따르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나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나경원 대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그래도 좀 단순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쪽은 나경원이 출마를 해서 지금 복잡하다고 표현하셨는데 다이내믹스 있게 네. 예, 이렇게 저 전대를 잘 꾸려가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하건 내일 우리가 나경원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같이 지켜보시죠. 자, 우리 박성중 의원 지금 서초갑 갑이죠? 을입니다. 서초 을입니까? 예. 갑을 맨날 헷갈려요. 좀 헷갈립니다. 예. 갑을 맨날 헷갈려요. 서초갑은 조은희, 예. 서초을은 우리 박성중 의원이 재선으로 하고 예. 계신데 최고위원 출마 결심하셨다고요? 네, 아직은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마음의 결정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 네네. 지난번에 보니까 네. 그 이준석 사태 때 보니까 최고위원 하나가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예. 최고위원이 중요한 게 당의 모든 어떤 의사결정을 당무 결정을 그것을 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위원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전부 돼 있고 또 뭐 가방위가 전부 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중요한 최고위원회 예. 도전하겠다고 네. 이제 결심이 섰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아직 공식 선언은 안 네네네. 했지만은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상승 성공 없이는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는 총선도 앞으로 대선도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네. 서울시에서 31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4만 표를 이긴 겁니다. 네, 지금까지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를 이기면 대통령 선거에는 다 이겼습니다. 아하. 그때 뭐 물론 내 혼자의 힘은 아니지만은 네. 시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대통령 네.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해서 네. 그 여러 가지 밑그림 초석을 닿았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게 내 모든 힘을 바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우리 사회자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네.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출마자들에서 당에서 당에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뭐 지금까지 당의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여러 사람들 관련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그렇다면 강력하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당의 화합을 당의 어떤 전체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수도권 승리 없이는 네. 총선에 승리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5명 전체가 수도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에 힘을 모아달라. 그러면 수도권이 40% 이상 되면 총선 승리는 명략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이고 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제가 미디어로서 6년간 계속 미디어 이쪽에서 역할을 해왔는데 저쪽은 4명이 최고위원이고 저는 최고위원도 아닌 일반 의원으로서 네. 여러 가지 어떤 힘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잘 싸우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우리 당을 나토당이라 이야기합니다. 나토당. 나토. 노 액션. 행동은 없고 토크 온리. 말만 있는 당이다고. 지금까지 역대 최고위원들이 자기 정치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최고위원이 5명 되면 네. 각자 분야 역할을 맡아서 뭔가 개혁의 어떤 걸 책임지고 당대표가 되면 바빠서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당을 혁신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저는 뭐 조장행정의 어떤 네.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요. 네. 또 뭐 그런 관점에서 정말 역할을 하고 싶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당이 그 공천하는 시스템이 참 엉망입니다. 네. 민주당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개량화된 공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법안 발의 개수라든지 또 책임당은 느린 수라든지 또 회의에 참석한 수라든지 네. 각 행사에 참석한 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개량화된 가지고 나머지 하위 20%를 잘라내는데 네. 우리는 그런 개량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량화된 정당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지구당이 현역은 괜찮지만은
원외 지구당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에도 안 되고 예. 이 지구당을 어느 정도 풀뿌리 민주당을 풀뿌리의 어떤 정당을 만들려면 지구당이 전부 뭐 부패라든지 이런 개념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네. 지구당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치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라든지 또 지금 비례대표 관련해서 정말 비례대표는 이제 젊은 청년, 여성 이쪽으로 배려하고 네. 정말 뭔가 좀 다른 혁신으로 해야 우리 당의 미래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박성중 의원은 초선 때부터 쭉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데 초선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서초구청장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경험도 있고 이제 정치 경험도 있고 서초구청장하고 6년 동안 백수하고 그러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박성중 의원은 딱 나토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예,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곧 딱 그 반대입니다. 하여튼 일 그러면은 박성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일하는 국회의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박성중 의원입니다. 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최고위원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 모두가 다 이제 최고위원 출마 이유가 될 텐데요. 네네. 재선 의원 중에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혹시? 아직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 공개를 언론상에 거론은 됩니다만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럼 수도권에서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 또 있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지금 공개한 것이 태영호 의원. 태영호 그렇군요. 예, 태영호 의원.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정확한 발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선출 최고위원은 4명이죠. 선출 최고위원이 5명인데요. 그 중에 1명은 청년, 1명은 여성. 그러니까 3명밖에 없습니다. 3명. 예. 좁은 문이네. 예, 좁은 문. 알겠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박성중 의원이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이제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오늘 저희 고성구 TV에 나와서 사실상 출마 선언, 출마의 어떤 뜻을 이제 여러분께 처음으로 밝힌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간 제가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 최고위원 출마에 임하는 우리 박성중 의원의 각오 또 어떤 호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마이크 조금 그렇게 하시죠. 예. 고성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울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의원 관련해서 지방선거 3대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어떤 것을 바탕으로 수도권 승리를 쟁취해서 정말 총선 승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없이는 앞으로의 총선도 대선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정말 수도권 승리 또 미디어의 승리 지금 현재 우리가 미디어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총선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도 다음 대선도 없습니다. 그게 제 온몸을 사르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성중 의원입니다. 서초을 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이고 당에서는 미디어 쪽의 특위위원장 그리고 국회에서는 미디어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의 간사를 쭉 맡아왔습니다. 위원장을 좌파 쪽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정청래라는 자가 이제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 쪽에 싸우는 사람이 과방위 간사입니다. 예. 그래서
좌파의 정청래와 이제 사사건건 이제 맞서 싸우는 역할을 우리 박성중 의원이 해왔기 때문에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싸우다 보니까 제 그 이미지가 전투 이미지만 바뀌어 있습니다. 싸우는 이미지로. 실제는 가슴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예, 박성중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박성준 의원과의 대담, 특별 대담을 모두 마무리하고 설 연휴 마지막 저녁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도 우리 박성준 의원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